이번 문제는요, 2022년 3월 2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모든 글이 딱 읽고 나서 아하 하고 뚜렷하게 그 글쓴이의 어떤 입장이 잘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지? 끝나고 나서도 이게 뭔 말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문장을 해석하실 때 한글로 바꾼다는 거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한글로 바꾸면서 글쓴이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 이 글에서 드러내고 싶은 바가 뭘까를 계속 떠올리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쌤이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같이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볼까? 자, 우리 개별적 인간들은요, 달라요. 자, 뭐가 달라요? 서로 다릅니다. 그쵸? 우리 인간, A라는 인간, B라는 인간 서로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신체적으로 달라요. 뭐에서? 다수의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방면에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여기 B라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A랑 B는 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체적인 특징이죠. 보이는 측면이 있고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서로 다르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인종이, 자, 여러분 인종이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백인이라고 하고요. 이 친구를 흑인이라고 할게요. 자, 인종인데 이렇게 묶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종을 정의하듯이 백인이다, 흑인이다, 황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건 대부분 인종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구분하죠. 그렇죠?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대부분 사람들은 나를 가리키면 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인종을 정의 내리듯이 만약에 인종이 정말 실제 생물학적인 그런 집합체라면 그럼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말은 즉슨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인종에 대한 정의를 판단할 때 인종을 둘 중에 뭘로 봐요?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생물학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서 인종을 정의 내린다라는 거를 캐치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렇다면 자, 봐봐요. 그러면 아프리카 조상의 사람들은 조상을 가진 사람들은 공유하겠죠. 그죠? 넓은 범위, 넓은 다양한 특성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그 반면에 또 어떤 사람, 유럽의 조상을 가진 사람들도 또 역시 그 제 나름대로의 다른 특성을 가지고 공유를 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이 아프리칸이야. 그러면 아프리칸 조상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을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유럽인 사람이야. 그럼 요 조상들이 갖고 있는 그 다른 특성을 공유하고 있겠죠. 다른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나와요. 그러면 글쓰리는 위에 있는 측면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살짝 방향을 튼 것이 아닐까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 있는 방향은 약간 뭐였죠? 눈에 보이는 방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셨어야 되고 그러나 자, 일단 우리가 특성을 더합니다. 어떤 특성? 덜 보이는 특성. 뭐보다? 여러분 이게 결국 뭘 가리키는 걸까요? 자, 여러분 피부결 그리고 머릿결 등등보다 이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죠. 자, 눈에 보이는 측면보다 눈에 안 보이는, 덜 보이는 특성을 우리가 더한다면 그럼 여러분 글쓴이가 얘기하는 바를 쌤이 여기서 그래도 나눠야 하니까 파란 색깔로 그럼 어디?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 눈에 덜 띄는, 덜 보이는 방법. 이는 특성을 더한다면 그럼 우리는 알게 되겠죠, 대절을. 대절이 어디까지야? 여기 끝까지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요. 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우리가 자, 뭐로써 똑같은 인종이라고
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정의 내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점점, 여기서 뭐야? 점점 덜 서로가 be like, 비슷해지고, 즉 덜 비슷해지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해지는데 어떤 사람들? 우리가 다른 인종이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비슷해질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그냥 넘어가셨나요? 한글만 해석하지 말고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를 위에 있는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봐봐. 자, 우리 눈에 덜 보이는 특성을 더하라 그랬죠. 그럼 눈에 안 보이는 특성을 더한다는 거는 이런 얼굴 피부 컬러라던가 이런 머리가 직모인지 아니면 조금 더 꼬불꼬불하고 완전 검은지 완전 뭐 노란색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을 더하다 보면 와, 야, 이 사람이랑 요 사람이랑 같은 인종이야 라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생김새는 달라. 왜요? 점점 더 안 닮아진대잖아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인종이라는 정의는 눈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방식에 따르면 둘이 비슷해야 되거든요. 흑인은 흑인대로 비슷하고 백인은 백인대로 비슷하고 우리 이런 아시아인은 아시아인과 비슷하게 생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을 더해봐. 그러니까 흑인에다가 백인의 특성이 같이 더해지면 둘은 다르게 생겼지만 근데 어떻게? 같은 인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눈에 덜 보이는 특성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됐어. 그리고 또 봐봐요. 또 더하래요. 여러분, add to라고 하는데 여기서 명령문이니까 명령문은 글쓰니까 조금 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더해봐. 이 포인트를 좀 더해봐. 이 점을 좀 더해봐. 그럼 이 점이 뭔데? 이렇게 보면 이 점도 과연 무슨 점일까?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측면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이나 방법에 초점을 맞춰지지 않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자, 여기서 보면 신체적인 특징이, 신체적 특징? 그럼 이건 눈에 보이는 특징인데. 자, 그럼 이거 묶어야겠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용이 되어져. 자, 사람을 확인하는데. 근데 뭐로써? 전형으로서. 자, 어떤 특정, 특정한 인종의 전형으로서 사람을 확인하는데 이용되었던 신체적인 특징, 그게 뭐 이 스킨 컬러레이션이 될 수 있죠. 근데 이 특징이 지속적으로 뭐예요?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방식이 계속 달라진다는 점을 주목해 보래요. 그럼 얘들아, 그걸 더하면, 그래서 어떻게 돼? 자, 이제 사람들은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니, 어디서 브라운 컬러가, 즉, 여기 이렇게 갈색의 피부가 하얀색 피부가 되었는지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즉슨 또 뭘 가리키는 거냐? 자, 눈에 보이는 이 특징 있죠? 이 특징. 그래서 이 특징을 우리가 physical feature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변해요. 지속적인 변수가 있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특징만으로 구분하면 된다, 안 된다야? 안 된다. 그러니까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이 필요해라는 말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말까지를 생각하는 게 참 진짜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은 또 알아요. 그래도 일단 우리가 문제는 풀어봤고 틀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은 헷갈리는 게 있으니까 이 지문을 다시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좀 꼼꼼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번 더 가볼까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비록 자 신체적인 차이점 그 자체가 사실이지만 진짜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신체적 차이점 즉 눈에 보이는 그 특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이지만 자 여기가 더 중요하죠. 방식.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 자, 이렇게 신체적인 차이점을 사용하는 방식인데 뭐 하기 위해서? 분류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람들을 분류해. 자, 뭐 하는데? 사람들을 분류하는데 뭐? 이렇게 다른 인종으로 분류하는데 요 신체적인 차이점을 사용하는 방식. 그게 우리가 기존에 쓰던 방식. 그게 바로 뭐예요? 인종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구분했던 것.
근데 그게 왜? 그 방식은 어떻다? 문화적인 구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화적인 구성이 뭘까요? 구성이라는 건 만들어졌다는 거니까 문화적인 하나의 틀일 뿐이다. 이게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글이 흘러갔는데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뭘까? 일단은 사람을 구분하는데, 인종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만 구분해서는 안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 또한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흘러갔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그 방법은 그냥 뭐야? 문화적인 구성일 뿐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에 관련돼서 우리가 정답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가봅니다. 1번 원인이래요. 여러분 다양한 인종, 인종도 나왔어요. variation, 변이도 나왔어. 신체적도 나왔어. 그럼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럼 넣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인종들 사이에서 막 백인, 흑인, 이렇게 황인 사이에서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는 원인! 얘기 안 하잖아요. 틀렸고. 자, 2번입니다. 문화적 차이점을 얘기하나요? 여기서 맨 마지막에 문화 있다고 요렇게 간다. 안 되죠. 자, 문화적 차이에 대한 얘기한 적이 없고요. 사회적인 정책, 우리 사회적 정책 얘기했어요. 자, 이 인종차별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미안하지만 인종차별 자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나온 적 없죠? 이거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인 정책 전혀 얘기 안 했고요. 자, 4번입니다. 중요성이래요.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 아니죠. 진화의 중요한 환경적 요소 얘기한 적 없고요. 그럼 5번이 정답이어야 됩니다. 가볼까요? 자, 인종에 대한 오해예요. 잘못된 개념이니까 오해죠. 근데 인종인데 어떤 뭐로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서. 눈에 보이는 방식만 쓰면 안 돼. 눈에 안 보이는 방식도 같이 써야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래요? biological construct. construct? 요게 그저 그 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biological을 여러분들이 cultural이라고 썼는데 이거 잘못 썼어요 라고 하시면 그게 잘못된 거죠. 왜? 여기 있는 이 문화적 구성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신체적인 차이점을 우리가 사용하는 그 방식이거든요. 즉, 이 신체적인 차이점을 여기서 biological이라고 썼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구성으로서 인종에 대한 오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